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는 더 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강 가속기 부지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부지 조성을 마치고 2022년 가속기 구축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청댐 하류 농경지가 대거 침수됐습니다. 피해 농민들은 수자원 공사가 방류량 조절을 잘못해 침수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물상을 운영하겠다던 업자가 느닷없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으로 허가를 요청해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소각장은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가 6.17 규제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된 후 전세 매물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갭 투자자들이 전세가 낀 집을 대거 사들여 물량이 잠겨 있는 데다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부터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품귀는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인기 주거지역으로 손꼽히는 율량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5개 아파트 단지 3,000세대가 몰려있는 이곳에 전세 매물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 3,000세대 되는 것 같으네요. 지금 전세가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단지별로? 아니요. 토탈. 지난 연말부터 갭 투자자들이 전세 낀 매물을 대거 사들였는데 아직 2년 만기가 되지 않아 전세 물량이 많이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가 조정 대상 지구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요인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내년 6월부터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돼 팔려면 그 전에 파는 게 유리한 데다 다주택자 취득세까지 대폭 인상됐습니다. 갭투자들이 다 빼갔기 때문에 물량도 없는 데다가 지금 양도세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옮겨가시는데도 취득세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셔서 전세를 놓을 생각도 안 하고 여기에 4년 전세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세는 더 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찾는 분들이 한 7천에서 1억 3천 정도 찾는 서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주택 전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올 들어 7달째 상승 중인 청주 전세 가격도 물량이 더 귀해지면 더 가파르게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지난 5월 유치에 성공한 차세대 방사강 가속기 부지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가속기 부지를 포함한 일대에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건설됩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차세대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둘, 셋! 5색의 힘찬 축포와 함께 방사강 가속기 부지 조성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5월 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지 불과 석 달 만입니다. 부지는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54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말까지 부지 조성을 마치고 2022년 본격적인 가속기 구축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수많은 그런 절차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가속기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2023년까지 2,244억 원을 투입해 149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창 TP 산단은 KTX 오송역에서 20분, 청주공항에서 15분, 평택항과는 차로 50분 거리에 불과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입니다. 특히 차세대 방사강 가속기를 품고 있어 반도체, 전자, 소재,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산업의 중심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송의 바이오 관련 기업들과 오창 쪽의 반도체 2차 전지 기업들이 이 지역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신속한 가속기 부지 착공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비 등 정부 예산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어제 밤사이 대청댐 하류에 위치한 농경지가 대거 물에 잠겼습니다. 댐 방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한 건데 엇나간 기상예보가 방류량 조정 실패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복숭아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장 다음 주 수확을 앞두고 과일은 물론 나무들마저 모두 갈아엎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무도 다 벼버려야 돼요. 이거 나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8년째부터 계속 수확을 지금 막 집중적으로 수확을 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갖고 이거 어떻게 한대요? 바로 옆 자두밭은 열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취를 감췄고 비닐하우스 안 오이밭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침수가 되면 오이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이거 다 이제 갈아엎어야 돼요. 모두 하룻밤 사이 발생한 일입니다. 대청 때문에 방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2,500톤 방류하는 걸로 보면 이만큼 들어갔다면 다음부터 2,500톤 하면 이 정도로 가늠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는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피해 농민들은 수자원공사가 방류량 조절을 잘 못해 농경지가 침수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부터 초당 800톤으로 유지해온 대청댐 방류량을 어제 낮 1시를 기준으로 초당 1000톤으로 늘렸고 이후 4시간과 6시간 간격으로 초당 방류량을 2500톤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수용량이 한계치에 이르기 전에 미리 여유분을 확보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기상청 예보에 따른 강수량에 대비했고 대전 지역의 폭우로 갑천의 수량이 늘어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또한 이번 피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의 예측 실패가 농민들에게 직격탄이 된 가운데 농민들은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이번 폭우로 교육시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캠핑장이 흙더미에 덮이는가 하면 천장 누수가 발생한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천에 위치한 충청북도 학생수련원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바닥 곳곳이 파여 있고 텐트 옆면에는 침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내린 장맛비에 글램핑 텐트 19동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직원들이 삽을 이용해 쓸려 내려온 진흙을 퍼내고 텐트 내부를 하나하나 닦아냅니다. 흙이 묻은 야외 테이블을 세척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빼놓지 않습니다. 세척하고 말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빨리 정상화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이 바로 입소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청주 옥산면의 소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도 쏟아진 장맛비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감전 위험에 다음 주까지 원격으로 전환하고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상황관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시설 점검과 함께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기경보를 발령을 하면은 각 기관의 피해 상황 같은 거를 각 기관이 전파를 해서 신속히 전파를 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취약시설 재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음성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업자가 찾아와 고물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공장을 다 짓더니 의료 폐기물 소각장으로 허가를 요청해 마을 주민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군 원남면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지난해 한 업체가 찾아와 고물상을 운영하겠다길래 협의서를 써줬는데 느닷없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우롱당한, 기망당한 그 마음에 너무 분노하고.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 6월 자원순환관리시설, 즉 고물상으로 음성군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고 지난 1일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업 사업 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물상을 한다고 건축 허가를 작년에 하고 올해 준공이 났어요.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면 건축이 그렇게 들어왔으면 아예 저희도 대응을 했죠. 마을 주민들은 9,100여 명의 반대 서명과 함께 소각장 허가 반대 건의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하고 소각장은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민들 기만을 해서 속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이게 고물상 건물이냐고 이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우리 순진한 주민들 뒤통수 친 거 용납할 수가 없고.
음성군도 주변 환경에 피해가 막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합 의견서를 원주 환경청에 보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 목소리는 원남면은 물론 인근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와 증평군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 확인에 이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까지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LG화학이 청주 오창 공장을 주력으로 하는 전지 부문에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LG화학은 올 2분기 전지 부문에서 매출 2조 8,230억 원, 영업이익 1,555억 원을 달성해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고 북미 지역의 대규모 전력 저장 시스템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청주 남일면의 논해 공군사관학교 소속 훈련기가 불시착한 사고의 원인이 프로펠러 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는 조사 결과 프로펠러를 돌리는 축이 마모 절단되는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현재 같은 기종의 모든 훈련기 운항을 중단해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이상이 없는 훈련기는 다음 달 3일부터 비행 임무에 투입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